클러치입니다. 클러치는 축이음 중 운전하면서 동력이 단속이 가능한 이러한 그 축이음을 우리가 클러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클러치 중에서 먼저 확동 클러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클로우 클러치, 이빨이라고 그러죠. 클로우 클러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우 클러치는 이같이 이빨이 맞물리게 되면서 미끄럼이 없고 결합 시 충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고속 회전에 사용할 때는 그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저속 회전에 주로 사용하는 이런 그 클러치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클로우의 이 밑변이 이게 바로 폭이 B가 되고 이 높이가 H,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클로우의 두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BHT, 이것을 클로우의 규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는 나타내고 이걸 그대로 이쪽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이와 같이 이 높이가 H고 폭이 B인, 물론 이제 3차원적으로 보면 두께가 나타나겠죠. 거기 이런 힘이 작용을 해서 이 동력을 전달하는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입체적으로 이 가운데서 바라봤을 때 이것은 이제 클로우 두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뿌리면, 요것이 끝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경을 보면은 D2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하는, 여기까지 연하는, 여기서 보면 요것이 2분의 D2가 되겠고, 내근, 이빨의 내부, 그러니까 뿌리면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바로 2분의 D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두께 T라는 것은 이와 같이 다시 풀어서 쓰면 2분의 D2 마이너스 2분의 D1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두께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균 직경이라는 것은 바로 요 그 잎뿌리의 끝단하고 잎뿌리, 바로 잎뿌리의 잎 끝단을 갖다가 나타내는 요 평균치, 요거 R이라고 하는데 요거 바로 이게 바로 2분의 DM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DM이라는 것은 바로 그 끝단 직경과 뿌리 직경의 평균 직경을 갖다 우리가 DM이라고 우리가 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 규정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확동 클러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굽힘 강도입니다. 그 이 뿌리면에 작용하는 굽힘 모멘트를 여러분들 그림에서 다시 보면은 이와 같이 모멘트라는 것은 바로 힘이 작용하고 이 높이가 h이기 때문에 모멘트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르게 쓰면은 우리가 뭐 단면 개수에다가 재료의 허용 굽힘 응력을 곱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단면 개수라는 것은 이 규격에 의해서 이렇게 클로우가 있고 이것이 이제 두께가 T, 이걸 갖다가 우리가 폭을 갖다 B라고 놨을 때 이 축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2차 모멘트, 관성 모멘트라고 했죠. I, 이거 X축이라고 그러면 IX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2분의 T의 B 3승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단면 개수라는 것은 Z라는 것은 이 중심축으로부터 거리가 바로 2분의 B니까 2분의 B로 무엇을 나눠준 것? IX를 나눠준 것이다. 결국 이것은 어떻게 되냐? 6분의 TB 제곱이 된다. 그래서 바로 이 단면 개수 이것이 바로 Z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보면은 이 클로우에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재료의 굽힘 응력, 그 다음에 이 클로우에 나타난 뭐 H나 T, B 이것이 바로 그 클로우의 규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토크에 있어서 보면은 클로우에 작용하는 힘 F에 의한 토크라는 것은 바로 아까 여러분들 그림에서 본 것처럼 여기서 나타나는 힘이 바로 이 평균 반경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힘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바로 토크라는 것은 힘과 팔 길이. 그래서 이것이 힘과 팔 길이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클로우의 개수가 몇 개냐? 바로 Z개다라고 하면 이 동균질하게 F라는 것이 그 클로우 하나하나마다 작용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토크가 Z, 클로우 이빨 개수만큼 나타난 것이 전체 토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클로우 뿌리면에 나타난 전단력의 토크. 이것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바로 클로우 하나에 나타나는 전단력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것이 전단 응력이 되겠고 거기에 단면 개수를 곱해준 것이 바로 전단력이 되겠죠. 거기에 8기를 곱해준 것이 이것이 바로 이제 전단력에 의한 토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클로우 개수가 Z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타난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위에 나타나는 원동축이나 그 따르는 종동축 같은 경우 그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이 단면적이라는 것은 전체 단면적이라는 것은 ZA라는 그러니까 Z라는 그 이빨 개수가 가지고 있는 뿌리면의 단면적이라는 것은 원래는 하나가 요만큼인데 그러니까 원주를 갖다 두르면서 나타난 두께라는 것은 이만큼인데 각각이 전부 하나는 종동축, 하나는 원동축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둘로 나눠져 이렇게 단면적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요 ZA 대신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이제 원판 마찰 클러치입니다. 이것은 뭐 아까 클로우 클러치 같이 이렇게 그 탈착시킬 때 충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속으로 전달하는 동력을 전달하는 이러한 축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떨어져 있다가 동력이 전달될 때는 이와 같이 축방량으로 미는 힘 P가 작용을 합니다. P가 작용을 해서 이 마찰을 갖다가 일으켜서 원동축과 종동축을 밀착시켜주면은 이 원동축에서 발생한 동력을 이 종동축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럼 이 P로다가 밀어줘서 이걸 붙였다가 또 이것을 떼면은 동력이 차단됐다.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규격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바로 그 마찰면의 내경 여기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바로 마찰면의 외경. 그래서 각각을 갖다가 D1, D2 그러니까 내경을 D1, 외경을 D2라고 놓으면은 평균 직경은 바로 이것을 두 개를 합한 걸 둘로 나눴을 때 마찰면의 평균 직경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찰면의 폭은 그야말로 여기서부터 이걸 나타나는 것인데 이게 마찰면의 폭이죠. 이 그림에서 봤을 때는 바로 이게 바로 마찰면의 폭 B가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2분의 D2-2분의 D1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것이 점선으로 나타난 이 부분에서 요 내경과 외경에서 나타나는 접촉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 전체 면적 이만큼의 면적에서 이만큼의 면적을 빼준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쓴다면 4분의 파이 D2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파이 D1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접촉 면적이 되는 것이죠. 그걸 다시 한번 표현해서 쓰면 이렇게 된다. 왜 이렇게 됩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파이 DM이 뭐죠? DM이라는 것은 2분의 D2 플러스 D1.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2분의 D2 마이너스 D1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공식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뭐냐? 빼주면 4분의 파이 D2 제곱 마이너스 D1 제곱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는 파이 dm에다가 b를 곱해준 이것이 바로 접촉 면적이 될 수 있다. 접촉 압력이라는 것은 전체 면적, 접촉 면적으로다가 무엇을 나누느냐 축방량으로 미는 힘을 나눠준 것이 바로 접촉면 압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찰에 의한 토크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마찰에 의한 토크는 원판 마찰 클러치에서 토크라는 것은 이 마찰 개수와 여기서 밀어주는 힘 이게 바로 뭐냐 마찰력이 되는 거죠. 뮤피가 되니까 마찰력이 되는 거죠. 마찰 개수에다 밀어주는 힘이 되니까 이게 마찰력이 되는 것이고 그때 팔 길이가 어떻게 되냐 아까 말한 마찰면의 평균 직경을 반으로 나눈 것 이게 팔 길이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P라는 것은 P의 마찰 단면적을 곱해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했으니까 P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서 이와 같이 적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한번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rpm 15kW로 동력을 전달한다. 지금 토크가 주어졌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죠. 토크라는 거는 킬로와트로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974000 그 다음에 뭐 n rpm에다가 뭐 여기서 h 프라임이다. 근데 이것이 얼마? 15 밑에가 얼마? 30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은 48만 다시 48,700 킬로그램 플러스 밀리미터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토크가 무엇이냐? 이게 자변을 갖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은 조건에서 D1하고 D2의 B를 갖다 주고 마찰계수 주어주고 그 다음에 그 접촉면에 압력을 주어줬어요. 그럼 여기서 이것이 이게 1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냐? 뮤 P 토크라는 것은 뮤 P 2분의 DM이다. 이것은 다시 쓰면 뮤 PA의 2분의 DM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단면적이라는 건 알고 있죠. 뮤 P 4분의 파이의 D2의 제곱 마이너스 D1의 제곱이었다. 거기다가 뭘 곱해? 2분의 DM을 곱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조건에서 보니까 이게 D2와 D1의 B가 1.5래. 그럼 여기다 D2에다가 뭐 D1을 그대로 집어넣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0.3 그 다음에 P가 얼마래? 0.015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D2 대신에 어떻게 해요? D 1.5에 D1 제곱 마이너스 D1의 제곱 거기다가 2분의 DM이니까 이 DM이 어떻게 되세요? 2분의 D1 플러스 D2였죠. 그러니까 2를 나눠주니까 4분의 D2 플러스 D1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제 여기서 됐는데 이것이 바로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 D2니까 1.5 D1 D2 대신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부 이 식이 뭐가 됐어? 여기 2가 됐다 이거죠. 1은 2다. 그럼 여기서 D1에 대해서 다 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D1은 260.3mm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비례 관계에서 D2라는 것은 1.5배니까 이것의 390.5mm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동료가 구해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보니까 무엇을 구하면 전달 마력을 구하래. 자, 위에서 봤던 건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면 전달 마력을 구하라니까 마력으로 됐을 때는 토크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716200의 n분의 h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다시 하면 716200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전달 마력은 이렇게 되고 몇 회전? 350 rpm 분당 350 회전을 돈답니다. 자, 이게 1식이에요. 자, 2식에서는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t라는 것은 뮤 p a 2분의 dm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쓰면은 여기서 0.3 그 다음에 p가 0.015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d2의 제곱 마이너스 d1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이렇게 되니까 평균 지름이니까 이건 2분의 300 플러스 2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 이거 집어넣고 D2는 300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고 그럼 미지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뮤 요거 집어넣으니까 요게 2식이라면은 1식은 2식이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미지수는 다 주어졌죠. 2번 식에서는 지금 다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1번 식에서는 미지수 H 전달 마력을 구하시오. 간단하게 이제 산수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틀리지 않고 집어넣는 것. 다시 한번 세워주면 716 200 350분의 h는 0.3 0.015 4분의 파이 d2가 얼마? 300의 제곱 마이너스 d1이 200의 제곱 거기다가 2분의 이것이 뭐 어떻게 되지? 2분의 dm이가 되니까 이게 dm이죠. 그걸 갖다 2로 나누니까 4분의 300 플러스 200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2분의 DM이니까 여기서 요게 지금 DM이 되니까 그걸 다시 2분의 DM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4분의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산해 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내 계산으로는
요것이 한 10.79 마력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제 하나를 더 한번 풀어보는데 원판 마찰 클러치의 접촉면 내경이 그러니까 D1이 60, D2가 그 다음에 그 전달 마력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런 회전으로 돌아간다. 축방량 힘 P를 계산하죠. 이건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T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다? 716 200 n분의 h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716 200 n이 1450 그 다음에 1마력 하니까 이게 494 kg 포스의 밀리미터 이게 일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가 원판에서는 토크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뮤 p 2분의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2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자는 p 그 다음에 2분의 dm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아까와 마찬가지로 d2 마이너스 d2 플러스 d1이니까 여기서 이것이 뭐 100 이건 6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것과 이것이 같아야 되는 거죠. 일식과 이식이 같아야 되니까 미지수는 뭐야? 여기서 나타나는 미지수는 여기서 축방량으로 밀어주는 힘 P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1은 2이다. 이 관계에서 P를 갖다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61.75 kg 포스 이렇게 나타난다. 마지막 문제는 이제 원판 마찬가지 내경이 이것도 D2가 이렇게 되고 D1이 이렇게 되고 D2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런 회전이 됐어요. 몇 마력을 전달할 수 있냐? 단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된다. 자, 여러분들 이거 또 마찬가지 구하실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답은 내가 되지 않겠어요. 과정은 내가 내지 않고 여기서 마력은 1.02 마력 정도 결과가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은 우리가 이제 그 9주차에 중간 시험이 있는데 뭐 프린트 상태는 좋지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관식 그러니까 문제풀이만 여러분들한테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문제 정도 출제할 텐데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그 A4 용지에 노트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문제풀이가 이렇게 그 관계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A4 용지 정리하고 시험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장 서론은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2장은 나사죠. 여기서는 이제 나선각과 리드 이 관계죠. 그래서 우리 나타나는 나선각이라는 것은 뭐 이와 같이 여기에 파이 D2 D2라는 것은 유효지름 우리가 나사 같은 경우 산지름이 있고 D2 산지름이 있고 골지름 D1이 있는데 유효지름 D2라는 것은 뭐 2분의 D2 플러스 D1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유효지름이라는 것은 산지름과 골지름의 평균값이다. 그때 1회전했을 때 이동한 거리 요거 갖다 우리가 리드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루는 각을 갖다 우리가 나선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탄젠트 나무다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한 줄 나사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산과 산의 거리가 1, 리드가 되는데 한 줄 나사, 1줄 나사 같은 경우는 리드가 피치나 마찬가지다. 피치라는 것은 이제 산과 산의 거리를 갖다 우리가 피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마찬가지 1, 리드나 마찬가지 되는 어디서 한 줄 나사일 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 역학에서 우리가 보면은 나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나사에서 조여주는 이 중재장에는 Q와 이거 갖다가 돌려주는 힘 F 여기서 봤을 때 Q는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서 F로다가 회전시켜주는 이런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 나사를 조여주는 힘, 이 F라는 것은 이 축방량의 힘과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뮤는 마찰 개수, 그 다음에 D2는 아까서 얘기한 유효지름, 이것은 피치, 산과 산의 거리를 갖다 우리가 피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다. 또 나사를 풀 때는 이런 식의 관계, 즉 그 축방량의 힘과 회전시켜주는
요 힘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요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요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주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이 힘 F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사의 자립 조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말한 것처럼 나사가 풀어지지 않는 조건, 즉 조일 때 힘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찰 개수라는 것은 마찰각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된다. 이걸 다시 쓰면은 마찰각은 아크탄젠트 뮤가 된다. 이 구한 그 마찰, 이게 마찰각인데 마찰각과 나선각인가 있어서 자립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요 마찰각이 나선각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립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에서 예제를 하나 풀었던 그런 기억이 날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자립 조건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틀린 모멘트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사가 있을 때 여기서 거리가 2분의 D2 2분의 D2 거리에서 여기서 힘으로 다 F가 주어지는데 이 짧은 거리에서 해주는 것보다 네 발을 달아가지고 이 길을 갖다 L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P라는 힘을 해주면은 이같이 이 F에다가 2분의 D2 해준 거나 요거 길을 갖다 L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L이라 레버의 길이 L이라고 하면 P, L 이것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버를 이용하는 것은 이것이 기니까 이거보다 기니까 이런 힘을 작용해주면 작은 힘으로도 회전하기가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여기서 이 관계에서 F라는 것은 어떻게 됐다? 조여주는 힘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축방량의 힘과 이러한 관계, 거기다 2분의 1 곱한 것이 이런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고, 나사의 효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회전력의 비다. 마찰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 즉 마찰 개수가 0인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의 비라를 갖다 우리가 이걸 갖다 우리가 막 나사의 효율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유도된 결과는 뭐 이렇게 나타나고 또 이러한 관계. 그래서 우리가 피치, 그다음에 유효지름, 마찰 개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은 그 마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비, 즉 나사의 효율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를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볼트라고 그러는데 나사를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축방량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식의 있는데 여기서 축방량으로 Q만 받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때 나사의 외경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관계로 유도가 됩니다. 근데 Q를 받으면서 비틀림에 의한 힘을 동시에 받을 때 어떻게 되냐? 이 비틀림에 의한 힘은 우리가 그 축방량의 힘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힘을 갖다 우리가 고려를 해줘요.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우리가 풀어주면은 외경은 이와 같이 변화가 된다. 루트 3 시그마 A분의 8Q다. 여기서 시그마에는 허용 구피 목력이 되는 것이겠죠. 너트의 설계는 뭐 이와 같이 전단력과 그 다음에 너트의 높이는 나사 산수와 피치 요건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장에서 우리가 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키라는 것은 그 결합된 쪽의 전달 토크라는 것은 뭐 그 작용하는 면의 끝에 작용하는 힘과 거기서 반경, 축의 반경을 곱해준 것이 바로 토크라고 우리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요 극 단면 개수와 전단력, 허용 전단 능력을 갖다 곱해주는 건데 여기서 뭐 극단면 개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떻게 되는 거냐? IP라는 것은 32분의 파이 D의 4승인데 그것을 뭘로 나누냐? R로 나눠 또는 2분의 D로 나눠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극단면 개수가 된다. 그래서 이 극단면 개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나타난다.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아까도 예제를 풀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토크와 동력의 관계다. 마력으로 주어졌을 때는 토크라는 것은 이와 같이 여기서 N이라는 것은 분당 회전수 얘는 RPM 몇 RPM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위에 부분이 마력으로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 요거에 킬로와트로 주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토크가 나타난다.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묻힘 키의 강도는 이와 같이 어떻게 되면 키의 사이즈를 갖다 우리가 폭과 높이와 길이를 갖다 우리가 폭과 높이와 길이를 갖다 이런 키를 갖다가 봤을 때 요게 B, 요 높이를 H, 이 길이를 우리가 L로 봤을 때
키의 전단에 의한 토크, 이 전단 면적에 의한 토크라는 것은 전단력 P1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시되느냐? 바로 이렇게 이러한 단면에 이러한 전단 응력이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전단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압축력에 의한 토크는 이렇게 된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압축 단면적의 압축 응력을 갖다 곱해서 이것이 바로 압축력. 뭐 이것이 P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키를 이렇게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런 키의 전단에 의한 토크나 키의 압축에 의한 토크 이것이 이런 식으로 구해진 축의 전달 토크보다는 커야 된다. 전달 토크가 큰다면 이것이 작다면은 이것도 키가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T1, T2 전단에 의한 토크, 압축에 의한 토크 이건 T1은 T 동력 그러니까 축에 의한 동력 이거보다 커야 되겠고 T2도 마찬가지 이거보다 커야지만 설계가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장 축에서는 이제 어떤 모멘트를 받는 축을 설계를 하는데 뭐 우리 단순하게 이제 굽힌 모멘트 강도에 의한 축의 설계에서 굽힌 모멘트만 받는 경우에 축의 응력은 이런 관계를 나타낸다. 뭐 여기서 모멘트라는 것은 단면 개수에다가 허용 굽힘 응력의 곱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관계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뭐 이렇게 된다. 뭐 원래 64분의 파이 d 3승에 해당되는 단면 개수를 이렇게 관성 모멘트를 이렇게 나눠줘서 2분의 D로 나눠줘서 나타나는 이런 요소로 다 해준다. 그래서 D는 이런 관계로 나타난다. 또 비틀림만 모멘트만 갖는 경우, 토크만 받는 경우 어떻게 되냐? 극관성 모멘트에 전돈 허용 전단 능력이 곱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냈고 D라는 것은 3승근에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죠. 근데 뭐 대부분들이 어떻게 되냐? 이런 굽힌 모멘트와 비틀림 모멘트를 동시에 받겠죠. 물론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 주응력설과 최대 전단 응력설로 나타나는데 최대 주응력설로 나타난 직경, 최대 전단 응력설에 나타난 직경이 이렇게 된다. 여기서 M이나 T라는 것은 우리가 각각 상당 굽힌 모멘트, 상당 비틀림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 굽힌 모멘트라는 것은 이와 같은 관계를 주었다. 또 상당 비틀림 모멘트 이와 같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고 이것은 이렇게 들어가서 최대 주응력설에 의한 직경, 최대 전단 응력설에 의한 직경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어떤 것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둘 중에 큰 값으로 나타나는 축의 직경을 설계한다. 최대 주응력설과 최대 전단 응력설에 나타나는 직경 두 개를 설계를 해서 그 중에서 큰 값을 축의 직경으로 설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강성에 의한 설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결과를 유도를 했어요. 그걸 갖다 각도로 나타나니까 이렇게 낸다. 우리가 라디안으로 나타나는 거 이렇게 나타나는데 각도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성에 의한 축의 설계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축인데 여기서 토크를 갖다 가했어요. 토크를 가했을 때 이것이 1m, 그러니까 1000mm가 되겠죠. 1000mm일 때 이것이 회전해서 비틀어지는 이 각이 어느 정도 비틀린 각이 이 정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0.25도는 583.6 G라는 것은 전단 탄성 개수 D의 4승 그 다음에 T가 얼마가 되는 거냐고 그 다음에 L이 얼마였죠? 1m니까 1000mm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만족해 주는 어떤 직경을 갖다 구하는 것이 강성에 의한 축의 직경 설계가 되겠습니다. 물론 토크나 이 전단 탄성계에서는 재료의 성질이니까 주어지는 거고 토크는 그 어떠한 동력을 전달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몇 마력을 몇 rpm으로 회전하는 것이냐라는 몇 rpm으로 회전하는 것이냐는 것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직경 D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5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베어링인데 엔드 전원을 설계한데 끝단의 전원을 설계할 때는 D라는 것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 근데 여기서 뭐 전월에 우리가 보면 수압 전월의 끝단을 보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L, 여기 D 이거 근데 이게 투영 면적이라는 것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P가 작용하는 데서 바라봤을 때의 면적이니까 마치 같이 투영 면적은 D와 L을 곱해준 것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투영 면적 A가 되는 거죠. 여기서 A라는 거, 여기 P라는 건 수압력이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이 베어링 하중과 수압력 관계는 이와 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정리해 보니까 이거 전원의 길이 직경비라고 그러는데 이 길이 직경비는 이와 같은 관계로 나타난다. 지난 첫 강의에서 루트를 제가 이제 빼먹었는데 그 실수를 했는데 다시 그 수정 자료를 여러분들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L과 D를 전원의 길이와 직경을 설계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구름 베어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구름 베어링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계산 수명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전격 수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격 수명이라는 것은 어떤 동일한 구름 내 베어링이 90%가 박리 현상 없이 그 회전을 수명을 갖다 나타내는 것을 갖다 우리가 전격 수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100만 회전 단위로 나타내는 것이다. 100만 회전 단위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죠? 33.3 RPM으로 500시간. 500시간이니까 RPM이니까 이게 분당 회전수니까 시간을 1분 1시간을 60분이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아마 100만이 되는 100만 회전이 되는 것이죠. 이런 회전으로 나타나는 것을 계산 수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계산 수명이라는 것은 여기서 베어링 하중과 기본 동정격 하중. 기본 동정격 하중은 뭐냐면 그 100만 회전에 도달하는 베어링 하중 이걸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하중이 얼마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계산 수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LN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난다. 근데 여기서 이런 계산 중에서 R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R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베어링일 때는 3, 롤러 베어링일 때는 3분의 10, 3.33 정도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재료의 기본 동적 하중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때 그때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베어링 하중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계산 수명이 이와 같은 관계로 LN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 같이 P, C의 R 그래서 볼일 때는 여기 3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C라는 것은 100만 회전 도달할 때의 어떤 그 베어링 100만 회전을 만족시켜주는 베어링 하중인데 실질적으로 하중을 갖다 우리가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이 값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시간으로 나타나는 것을 갖다 수명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계산 수명이 계산되면은 그렇지 아와 같이 10의 6승 100만 단위 회전이죠. 이 회전에다가 요게 LN 값을 요거 값을 갖다 곱해주고 NRPM인데 요걸 갖다 이게 수명 시간으로 나타내니까 1시간은 60분이니까 거기다 60을 갖다 곱해줘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몇 시간을 갖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계산할 수 있는 수명 시간이 되겠습니다. 축이음은 우리가 이제 뭐 커플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고 클러치에 대해서 했는데 먼저 커플링 중에서 우리가 원통 커플링 얘기했죠. 그 토크와 졸라매너님 축의 규격 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토크라는 것은 이와 같이 나타난다. 여기서 P라는 것은 졸라매는 힘, 그 다음에 D라는 건 축의 직경, 마찰 개수, 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압력을 갖다 여기서 P로 나타난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투영 면적이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축을 두 개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전체 길이가 L이고 요게 뭐 원동축, 중동축이라고 했을 때 이건 2분의 L이 되고 요 직경은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단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A라는 것, 투영 단면적은 2분의 DL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투영 면적이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플랜지 커플링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볼트의 인장력으로 발생한 마찰력의 토크 T1이라는 것은 그 볼트의 수, 그다음에 이게 말하는 마찰력이 되는. 그다음에 요거 2분의 DF 마찰면의 평균 반경이 되는 거죠. 요 평균 직경이 되고 일어나니까 이게 8 길이가 돼서 나타내 준다. 볼트의 전단력에 의한 토크 T2라는 것은 이 전단면이 되는 거죠. 볼트에 이게 직경이 된다면은 여기 바로 볼트의 단면적이 되고 거기에 허용 전단 능력을 갖다가 곱해주면 이게 바로 뭐냐면 전단력이 되는 거죠. 근데 볼트의 숫자가 여기 곱해주면 전체 전단력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피치원의 지름을 반으로 나누자 8 길이를 곱해줬을 때 이것이 바로 전단력에 의한 토크가 된다.
보통 마찰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상급으로 해서 T와는 이제 마찰에 의한 건데 마찰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직접 이렇게 적용을 해준다. 뭐 여러분들 예제 그런 거 풀어본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것 클러치 중에서 굽힘 강도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 클러 끝에 작용하는 힘과 클러의 높이, 그 다음에 여기서 허용 굽형 능력, 그래서 이제 작용하는 힘과 허용 응력, 그 다음에 요 사이즈, 요 관계에 그러니까 HBT라는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갖다 알 수 있겠죠. 클로 작용하는 힘 F에 의한 토크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에 작용하는 것은 토크는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Z라는 것이 곱해지니까 이렇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전단력이라고 했죠. 단면적에다가 이렇게 된대. 근데 이 뿌리가 Z개다. 그럼 여기서 전체 이것은 원래는 하나로 이렇게 되는데 종독축 그 다음에 원동축 반반이기 때문에 이 뿌리의 전체 면적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8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죠. 8분의 파이의 D2의 제곱 마이너스 D1의 제곱. 이게 바로 이제 ZA가 된다는 것이죠. 전체 이 뿌리의 면적 이렇게 된다 이죠. 그다음에 이제 원판 클러치라는 것은 이와 같이 원판을 축방망이로 밀어주는 힘. 그 다음에 여기서 DM 평균 마찰면에 직경이 있다면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토크를, 이건 뭐 축에 전달되는 토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문제를 갖다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A라는 것은 이와 같이 마찰면의 외경, 마찰면의 내경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관계가 된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 마찰면의 단면적을 구해줄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는 이걸 풀어줬으면 A라는 것은 4분의 파이 D2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파이 D1의 제곱, 뭐 이렇게 돼서 이것이 D2고 이것이 D1일 때, 이것이 D1일 때, 요 면적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요 A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DM이라는 것은 바로 요 중앙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해당되는 토크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원판 마찰 클러치에서의 그 어떤 토크는 어떻게 되냐, 그 두 개를 비교해서 풀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그 몇 가지 예제, 네 가지 예제를 풀었던 경험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고사 준비를 해서 A4 용지에 여러분들 그동안 수험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그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그 배점에 포함되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그것을 시험에 활용해서 일거양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여러분들한테 공고를 합니다.